세션인 이번 세션에서는 스플렁크 코리아의 김현준 전무님께서 차세대 SOC 구축에 필요한 역량 및 스플렁크의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십니다. 김현준 전무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스플렁크에서 기술지원 총괄을 맡고 있는 김현준 전무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IT 보안 쪽에서 20년 이상 근무를 해오고 있고요. 그동안 그 주니퍼 네트워크스, 그다음에 파이어아이, 팔로알토라는 보안 회사에서 보안 관련 솔루션에 대한 프리세일즈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스플렁크는 작년 12월 말에 조인을 해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 세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위해서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 오늘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차세대 SOC 구축 전략이라는 주제로 최근에 SOC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그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역량,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스플렁크에서는 어떠한 기술들을 통해서 그런 역량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현재 SOC의 이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SOC의 운영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방향성들이 탐지 위주의 SOC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 지역에서 탐지 위주로 많은 이벤트를 얼마나 빨리 탐지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해결하는지가 대부분의 운영 요원들의 KPI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이슈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한정된 보안 운영 인력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보안 전문 인력들이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다양한 보안 위협, 정교한 공격들 이런 것들을 탐지하기에는 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차에도 있지만 첫 번째는 탐지 위주의 이런 운영 체계에서는 앞으로는 스레드 헌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많은 이벤트들을 다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중요한 이벤트를 포커싱해서 먼저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역량들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보안 전문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들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이 한정된 운영 인력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역량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별첨으로 시간이 허락하게 되면 스플렁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저희 솔루션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OC의 이슈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론 더 많은 이슈들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관련돼 있는 이런 이슈들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탐지 위주 SOC 운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접점 지역 아니면은 트러스트 존이나 DMZ 영역 같이 각각의 영역의 경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 대표적인 솔루션이 방화벽이나 IPS 또는 웹 게이트웨이 이런 솔루션들이 있겠죠. 이런 솔루션들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취합을 해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여기서 발생 가능한 이벤트들을 얼마나 빨리 탐지하느냐, 그리고 이 이벤트를 얼마나 빨리 조치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최근에 위협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랜섬웨어 같이 랜섬웨어가 한번 감염되고 나면 그 랜섬웨어를 일단 해결하는 데까지는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나 조직들이 잘 대처를 하고 있지만 그 랜섬웨어의 잔재가 우리 내부 네트워크에 남아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계정이 AD 계정이 해킹 유출되었는지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하기에는 역량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위협에, 동일한 공격에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파이어아이 있을 때 국내 최초로 스레드 인텔리전스를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제안을 하고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소개를 했던 기업이 물론 이제 회사명을 밝혀드리긴 어렵지만 굉장히 많은 보안 운영 인력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수십 명의 이상의 인력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SOC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루에 발생하는 그 악성 코드로 의심되는 바이너리 파일이 수십만 개가 되는데 그 중에 수십 명의 운영 인력으로 커버 가능한 그 분석 가능한 이런 악성 코드로 의심되는 파일의 개수는 비율은 약 10%밖에 안 됐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90%의 파일은 의심은 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석을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슈들이 현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동일하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운영되고 있고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이런 현상들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 세 번째는 보안 전문 인력의 부족인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하게도 통계에 따르면 약 수백만 명의 보안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인력들을 빨리 양성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한정된 자원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지 위주에서 앞으로 이제 스레드 헌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전환이 필요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일 왼쪽에 있는 듀얼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파이어에 근무했던 2013년, 14년도 그때 맨디안트라는 컨설팅 조직이 처음 이런 듀얼 타임이라는 개념을 국내에 소개를 했죠. 이게 뭐냐면은 기업 조직이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로 수십 일간의 기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격자들은 해당 그 대상 기업이 모르게 수십 일 동안 내부에서 공격자들이 원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2014년, 15년 그때만 하더라도 보통 한 평균적으로 글로벌하게 한 90일 정도의 듀얼 타임을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랜섬웨어처럼 공격자들이 이미 먼저 공격 대상한테 그 어나운스를 해주는, 먼저 통보해주는 이런 공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약 24일 정도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간은 수년 전에 비해서 많이 단축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약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은 내가 공격당하고 있는 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공격자들한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탐지 위주의 전략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게 그동안의 수년간의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탐지 위주의 전략보다는 우리 내부 조직 내에 어떤 위협이 잔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계정들이 현재 유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위험이 있는 자산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해주는 스트릿 헌팅을 해주는 그런 역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량들을 우리가 스트릿 헌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스트릿 헌팅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엔드포인트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처럼 경계 지역에서의 보안 솔루션들, 이 솔루션들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들을 위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엔드포인트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서 발생된 로그를 수집을 해서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수많은 엔드포인트를 어떻게 다 수집해서 관리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스플렁크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스트레스 헌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프로파일링에 대한 얘기인데요. 뒤에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프로파일링은 그 공격자의 특성을 구분을 해서 각각의 공격자들이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지를 정리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중에 SBS에서 했던 그 악의 마음에 잃은 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드라마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국내 최초의 프로파일러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 프로파일러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주제로
드라마가 진행이 됐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유영철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는데, 유영철이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에 범죄를 할 때는 주로 고급 주택에, 그 다음에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연령층이 혼자나 아니면은 한두 명만 있을 그런 취약한 시간, 낮 시간에 주로 범행을 했고요. 그리고 유영철의 특징은 칼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도구를 쓴 게 아니라 망치를, 그것도 그 손잡이를 굉장히 자기가 짧게 만들어서 커스터마이징한 이런 망치를 이용해서 머리를 가격하는 형태의 그런 공격 유형을 보였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유영철이 처음에 범행을 준비할 때 개를 이용해서, 칼을 이용해서 범행을 준비해봤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만 많이 나고 이런 효율적이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본인이 범행 도구를 스스로 만들어서 머리를 가격하는 이런 형태의 범죄 유형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이버 범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공격 그룹들은 본인 그룹들이 선호하는 공격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타겟하는 공격 대상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사전에 알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속하는 인더스트리는 어떤 공격 그룹들이 주로 공격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격 그룹들은 주로 어떤 기술들을 이용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사전에 방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레트 헌팅을 하기 위한 프로파일링을 글로벌하게 정리를 해서 계속 공급해주는 기관이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이라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자가 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공격 그룹이 그 특정 대상을 지정을 해서 공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조사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공격 그룹을 타겟팅 한다 그러면은 그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자산이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OS나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그 해당 OS나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공략하기 위한 이런 그 익스플로잇을 제작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익스플로잇을 SaaS 형태로 제공해주는 그런 기관들의 협조를 받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공격 개발 도구가 준비가 되면 최초의 이니셜 액세스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내가 이메일을 통해서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웹 기반의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방식으로 공격을 하든지, 이런 형태의 초기 액세스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악성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단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악성 코드가 특정 PC에서 설치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이 악성 코드가 리프팅 시에도 계속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퍼시스턴스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과정들이 쭉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랜섬웨어처럼 뭐 금전적인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는 이런 각 단계를 저희가 택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격자들이 원하는 각 과정의 목표, 이런 것들 택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택틱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 예를 들어서 이니셜 익스플로잇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웹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스피어 피싱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택틱별로 어떤 기술들을 이용할 거냐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격을 실행하는 과정들이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TTP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택틱, 테크닉 앤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공격 그룹별로 어떤 기술과 어떤 과정, 그리고 어떤 전략을 통해서 어떤 인더스트리를 공략하느냐에 대한 정보들을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게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공격들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혜택을 얻을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융기관에 속해 있는 조직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 금융기관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어택 그룹들이 식별이 되겠죠. 그리고 어택 그룹이 주로 사용하는 기술과 전략, 그 다음에 과정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전략이나 전술을 모두 다 우리가 분석할 필요 없이 이 금융기관에 관련돼 있는 정보들만 내가 선별적으로 집중해서 본다 그러면은 그만큼 효율적으로 보안 위협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이벤트가 쏟아져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필요한 이벤트에 좀 더 집중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 화면은 저희 스플렁크에서 제공되는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격 그룹에 대해서 필터링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기술들에 대해서 필터링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이런 전략 전술 중에서도 이렇게 색깔로 표현된 것처럼 내가 필터링해서 내가 집중해야 될 영역들, 이런 것들만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터 어택이나 스레드 헌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내용인데,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공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처음에 조사도 필요할 거고, 개발 툴 개발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들어와서는 권한 상승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내부에 확산하는 레터럴 무브먼트 과정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과정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다양한 과정들 중에 대부분의 행위들이 엔드포인트 단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행위들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공격들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내가 이미 침해 사고를 겪었거나 아니면 겪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직 내에 어떤 위협이 잔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계정들이, AD 계정들이 이미 유출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엔드포인트에 대한 이런 가시성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RBA라는 기능을 통해서 엔드포인트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좀 더 주요 이벤트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리스크 인덱스를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각 이벤트를 엔드포인트별로 묶어서 각 엔드포인트별로 얼마나 리스크 포인트가 증가했는지를 합산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RBA, 리스크 베이스드 얼럿 기능을 통해서 결국에는 각각의 엔드포인트별로 단말이나 아니면 사용자별로 어떤 위협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각 위협의 총 합은 얼마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들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진행됐는지에 대한 이런 가시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발생을 했는데, 각각의 이벤트는 사실 중요한 아니면 위험한 이벤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각각의 이벤트별로 포인트를 부여해서, 물론 이제 포인트는 스플렁크에서 제공해주는 포인트고요. 이런 포인트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런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합이 100점을 넘어가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제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각각의 이벤트들은 위험하지 않은 행위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은 굉장히 다양한 순서를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에 대한 총합이 특정 숫자를 넘어갈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이벤트일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이벤트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테크닉에 대한 넘버링도 해드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위험한 이벤트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쉽게 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예시는 아그라디라는 사용자를 예시로 들었는데, 이 사용자에 대해서 시간 순서별로 어떤 액션들이 있었는지, 사용자 단말에서 예를 들어서 뭐 파워쉘이 실행돼 가지고 어떤 커맨드가 실행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시간 순서별로 보여드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액션이 처음부터 끝까지 발생했는지에 대한 콘텍스트, 전체 문맥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만큼 운영하는 입장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가시성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플렁크는 이제 머신러닝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윈도우즈 커맨드 랭스, 예를 들어서 파워쉘에서 실행되는 여러 가지 커맨드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용자가 굉장히 긴 랭스를 이용해서 커맨드를 실행할 일은 그렇게 흔치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커맨드 랭스를 이용해서 특정 인계치를 넘어가는 경우에, 아니면은 비정상적으로 평소에는 한 100줄 정도의 그 랭스를 이용해서 커맨드를 실행했었는데,
그 10배, 뭐 20배 이상의 랭스를 이용해서 뭔가 액션을 취한다. 이런 것들은 머신러닝에서 탐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도 학습뿐만 아니라 저희가 UBA라는 별도의 솔루션을 통해서 또 비지도 학습에 대한 머신러닝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터럴 무브먼트를 예를 들어 드리면은 지도 학습에서 탐지하지 못하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한 이러한 정교한 경곡에 대해서도 UBA를 통해서 탐지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DGA라는 그 컨셉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도메인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악성 코드들이 CNC에 접속하기 위해서 아니면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정형적인 URL이 아니라 굉장히 랜덤한 난수 형태의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형태의 URL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바뀝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이거를 그 평판 기반으로 탐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DGA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이런 URL을 이용한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냐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이슈로 말씀드렸던 보안 전문 인력의 부족에 대해서 스플렁크는 어떤 역량을 제공해 드리냐면 저희가 이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컨텐츠 업데이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은 보안 SOC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즈 케이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그 코렐레이션을 이용해서 내가 탐지할 거냐에 대한 유즈 케이스가 필요한데 이런 유즈 케이스들을 스플렁크가 제공해드리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인력들은 내가 어떤 로그를 어떻게 연동을 해서 어떻게 코렐레이션해서 분석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 없이 스플렁크가 제공해주는 이런 컨텐츠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핫한 솔루션 중에 하나 SOA라고 있죠. 그래서 시큐리티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인데 반복적인 업무들, 그 다음에 좀 더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매뉴얼 작업을 할 게 아니라 그런 인력들을 세이브하고 이런 것들은 오케스트레이션을 이용해서 자동화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반복적인 업무나 아니면은 추가 분석이 필요한 업무들을 SOA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저희가 도이치텔레콤의 그 SOC에서 그 싱가포르에 있는 분하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저번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도이치텔레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그 인도에서 인력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인도 인력들도 굉장히 지금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력 비용이.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그 채용하기가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인데 이런 SOA를 도입하고 나서는 굉장히 그런 고민들이 많이 해결됐다는 얘기죠. 반복적인 업무들을 해결하고 기존의 운영 인력들은 좀 더 분석에 집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벤트에 대한 그 분석 역량도 늘어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안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상들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SOA를 통해서 많이 개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플렁크가 작년 말에 인수한 TIP 솔루션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TIP는 Threat Intelligence 플랫폼이고요.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 많이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프리미엄 인텔리전스들도 있는데, 사실 저도 그 파이어 있을 때 아이사이트 파트너라는 그 스레드 인텔리전스를 처음에 국내에 소개를 하고 몇 군데 회사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주로 얘기했던 게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이벤트를 어떻게 선별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스레드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해결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 왔는데 사실 그 실제로 많이 그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텔리전스도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인텔리전스에서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텔리전스 정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는 글로벌하게도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수의 복수의 인텔리전스를 동시에 수용을 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정보들을 어떻게 내가 취사 선별할 거냐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TIP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오픈소스라든지 아니면 프리미엄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정보들을 가공을 하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에서 필요한 인텔리전스, 우리가 흔히 이제 IOC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Indicator of Compromise. 그래서 각 침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침해 지표,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해내고, 그다음에 ES나 우리가 얘기하는 CIM이나 아니면 SOA 같은 그 솔루션에서 발생되는 내부에서 취합 가능한 IOC를 또 결합을 해서 이 IOC를 계속 풍부하게 우리가 정보를 좀 더 그 인리치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가공을 한다 그러면은 보안 전문 인력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결합시킬 수 있고, 내가 분석이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선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TIP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면 크게 세 가지의 이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탐지 위주 SOC 운영. 그런 SOC 운영이 현재는 게이트웨이나 아니면은 경계 지역에서의 운영 솔루션들에서 발생되는 이런 이벤트에 대한 탐지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엔드포인트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분석을 통해서 스레드 헌팅 위주로 전환을 해야만 내가 공격을 받기 전이라도, 공격을 받은 이후라도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 내부 조직에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라든지 RBA 또는 머신러닝과 같은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정말 중요한 이벤트에 대해서 빠르게 식별하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이벤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 전문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은 물론 이제 인력들을 계속 충원시키고, 그리고 인력에 대한 그 기술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SOA라든지 TIP와 같은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운영 인력들은 좀 더 생산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플렁크에서는 SOC의 발전 단계를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와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단계는 스플렁크의 SIEM 솔루션, 그 다음에 SOA, 아까 말씀드렸던 비지도 학습 머신러닝이 가능한 이런 UBA, 그 다음에 TIP와 같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통해서 머신러닝에 기반한 공격들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이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야 결국에는 통합적인 그 보안 운영 플랫폼으로서의 그런 역량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뭐 멀티 클라우드나 이런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이런 컨셉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다양한 단계의 보안 운영 포스처가 있을 텐데, 스플렁크에서는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현재 운영 중이신 SOC의 단계가 레벨 어느 정도 레벨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추가해야 될 역량이 어떤 건지에 대한 컨설팅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대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현재의 SOC의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야 될 역량이 어떤 건지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 솔루션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위치를 하고 있고, 글로벌하게 한 6,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고요. 회사는 처음에 2003년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구글에서 로그를 관리하던 직원이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런 솔루션을 나중에 사업화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회사를 창립하게 됐고요. 현재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는 온프라미스 솔루션하고 스플렁크 클라우드라는 그 사스 형태의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주로 설명드렸던 그 SIEM 솔루션, 그 다음에 IT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TSI 솔루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이 가능한 머신러닝이 가능한 UBA, 그 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 그 다음에 멀티 클라우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옵저비리티 솔루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글로벌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객들은 하루에 10 페타바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니까 이제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애플이고요. 애플은 동부 지역에서만 이 정도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뭐 기술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한 장으로 좀 표현한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는 저희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나 스플렁크 클라우드가 기본적인 플랫폼이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추가적으로 얹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ITSI나 옵저빌리티 같은 솔루션들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좀 유용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에서 다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